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일까요?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는 비일까요?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예보는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비를 예보했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시고요. 계속되는 기상 정보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에 보내드리는 7시 오늘 제주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지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후 가졌던 반대 측과의 짤막 대담에 이어 오늘은 이 공항 찬성 측 입장을 들어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제주 레저스포츠 대축제가 지난 주말 개막했는데요. 앞으로 한 달간 다양한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철인들의 열정이 빛났던 제주시장배 철인 3종 경기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제주도의회가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 조례를 살펴보는 새로운 코너, 주목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제주도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TV 말고도 모바일 앱과 인터넷을 통해 7시 오늘 제주를 시청해 주셨는데요. 특히 관심을 모은 화제의 영상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화제 영상은 21일 방송된 20살 김예원 학생과의 짤막 대담입니다. 10년간 새를 연구해온 예원 학생은 왜 어른들은 우리들 의견을 묻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개발한다고 하는지 되물을 만큼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했는데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바라보는 제주 청년의 날선 시선은 지금까지 2,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200여 명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방송된 성난오름 대변인단의 영상도 역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성난오름 대변인단은 이 공항으로 훼손될 오름들을 탐방하며 조사하고 기록하는 작은 단체인데요. 오름을 생태학교처럼 여기며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과 이 모습이 오름이 사라지거나 훼손되면 같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며 역시 2,000명 이상에게 전달됐고 190여 명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스웨덴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주말 스웨덴 왕의 정원에서 수교 60주년 기념 한국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리는 이 축제장에 구자읍 하도해녀 합창단이 스웨덴 시민들을 대상으로 2차례 공연을 펼쳤습니다. 스웨덴에 울려 퍼진 제주 해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해녀들의 국제적인 활약 속에 이런 좋지 않은 소식도 함께 전하게 됐습니다. 한 해녀학교 직원이 해녀 양성 보조금 수천만 원을 제멋대로 활용한 뒤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데 허술한 보조금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제주 해녀 양성을 위해 설립된 도내 한 해녀학교입니다. 제주시가 올해 이 학교에 지원한 보조금은 1억 2천여만 원. 그런데 지난 6월 이 학교 회계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교장인 어촌 계장이 학교 통장을 보다 공금이 빠져나간 걸 확인한 겁니다. 경찰과 제주시는 이 해녀학교 간사인 37살 홍모 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 씨가 학교 통장에서 빼간 금액은 8,800여만 원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이체해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녀학교 측은 통장을 통해 홍 씨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도박 사이트 등에 돈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출석 요청을 했고 한동안 자취를 감춘 홍 씨는 다음 달에 출석여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이어지자 홍 씨 부모가 지난달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을 모두 변제했지만 경찰 수사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모도 말이 아니고 그 목돈을 해가지고 뱉어내고 그게 자식으로서 할 일이야? 제주시는 보조금 사업자인 어촌계가 아닌 고용 직원의 행위라 환수 대상은 아니라면서도 세계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양성을 위해 투입되는 혈세가 예비 해녀들에게 제대로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대정 해상 풍력 사업이 재검토 의결 한 달 만에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다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도 비슷한 절차를 밟아서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동물 테마파크 조성 사업. 2017년 8월 경관 심의에 이어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열린 심의에서도 재검토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2월 심의에선 원안 가결됐습니다. KBS가 2010년 이후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의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을 봤더니 모두 9건이 의결됐습니다.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는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4차례 심의를 받고 경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지 면적이 430만 제곱미터로 가장 큰 묘삼봉 관광지는 2017년 재검토 의결됐다가 역시 한 달 만에 원안 통과했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 관광단지도 올해 3월 재검토됐다가 역시 한 달 만에 원안 의결됐습니다. 국토부의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 부결이나 불가 항목이 아예 없고 다음 위원회에 상정토록 하다 보니 한 달 만에 바뀐 계획을 갖고 심의하는 겁니다. 주요 의결 사항에는 그게 없어요. 그나마 반려가 있다. 관련 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지난해 재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단지 안 도로를 없애는 행정 절차를 이유로 경관심의에서 반려된 적이 있지만 관광개발 사업에선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먼저 받는 심의로 대규모 사업 인허가의 첫 관문이지만 제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충실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평가 항목 중에 경관 항목이 있거든요. 앞서서 이제 경관위원회가 통과됐다는 이유로 이제 흐지부지 이제 이렇게 통과되는 이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관 지침상 기타 사항으로 의결을 보류하는 유보 항목이 있는데 역시 9건의 관광개발 심의 과정에선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행정시장 직선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도민의 실생활을 살펴야 할 행정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면서 도민 불만이 높아졌다며 시장에게 재정권과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조천읍 선을 1위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개발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전현직 개발위원 9명으로부터 사업자 측과 체결한 협의안의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명의 도용이자 공문서 조작이라고 이장을 비판했습니다. 반대위는 내일 저녁 마을 총회를 열어 협약서의 무효 확인과 이장 해임 안건 등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찬선대책위원회는 내일 마을 총회에 대해 소집권자인 이장이 주최해야 한다는 마을 향약을 어긴 불법 총회로 효력이 없다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도의회 강성민 이승하 의원은 일본 총영사관에서 소유 중인 제주시 노형동 땅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방치한 점에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는 총영사관을 신축할 뜻이 없다며 도민이 이용하는 공익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즉각 제주도에서 매입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은 영사관 건물 신축을 위해 일본 외무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제주도는 영사관에서 토지를 팔 뜻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2016년 7월부터 새로 취득된 농지 4만 2천여 필지 5,700여 헥타르를 전수조사합니다. 이번 조사에선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에게 임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농업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받은 농지 등도 조사합니다. 제주도는 앞서 2015년 이후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6,200여 명, 농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59명에게 9억 원 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주시가 내년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제주시는 2017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서 도서관 이용률과 연간 독서량, 평일 독서 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서점과 출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농아복지관은 오늘까지 3차례에 걸쳐 의사소통을 수어로 사용하는 청각 언어장애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장수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엔 헤어와 메이크업, 한복과 사진관 등의 업체에서 재능 기부로 참여해 어르신들의 모습을 담았는데 이 사진들의 삶과 이야기를 더한 전시회도 11월에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열렸죠. 당일 2공항 반대 측과 대담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2공항 찬성 측 입장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찬성 측 주민대표로 참석했던 오병관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청회에서 그 제2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기회라고 발언하셨죠. 어떤 네. 의미일까요?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제2공항을 국가에서 지어준다는데 그 국책 사업을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일의 최대의 역사, 네. 제주도를 볼 때 이러한 역사적인 거를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성산읍의 경우에는 뭐 100년 대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과 뭐 도의원들 뭐 이런 그 도의원들에게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여당의 국회의원들, 도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 텐데요. 환경적 쟁점들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략환경평가에서 이 8곳밖에 안 나왔던 숨골이 반대단체의 현장 조사에서는 단시간에 69곳이 발견됐습니다. 부실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굴이 제주도는 그 용암이 흘러서 굳어지면서 그 속이 비어 있는 밑에가 그런 숨골이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됐죠. 그래서 그 숨골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 동굴과 관련이 있는 숨골은 8개다.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번에 그 공청회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이 없는 많은 동굴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쟁점화시키는 건 반대를 위한 트집잡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숨골 8개 나온 거는 영향을 주는 거여서 8개였고 69곳 중에 8곳을 제외하면 이 제2공항 짓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절차적이라면은 그 과정상의 문제? 없습니다. 네. 2공항이 이렇게 예정대로 들어서면 뭐 금방 말씀드린 숨골도 그렇지만 동굴 또 오름 훼손도 불가피합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하시겠나요? 오름 훼손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수산봉이 좀 영향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대수산봉은 활주로의 그 측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공청회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들이
발견 안 됐다 하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동굴 조사하는 과정에 네. 그 어떤 그 동굴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 뭐 정밀 조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질문을 던졌었죠. 네네. 그랬더니 답이 질문을 어떻게 받지 나왔나요? 못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날은 받지 그 못하셨고. 공청회가 예. 좀 소란스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못 받았어요. 그러나 혹시 네. 그러나 그거는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또 과거에 보면 동굴이 이렇게 뭐 그 중산간에 무슨 개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발견됐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공항이 들어서는 걸 사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동굴이 발견될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그 어떤 그 조사 방법을 동원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좀 그거 다르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추후 좀 더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공사 과정에 있어서 치명적인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려놓겠다. 이 정도에는 예, 동의하시나요? 그거는 뭐 우리 도지사도 예. 그렇듯이 뭐 치명적인 뭐 결정적인 어떤 이런 것이 네. 나왔을 때는 공사가 중단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환경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규모 개발과 인구 증가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죠. 뭐 쓰레기나 하수 대란이 그걸 또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또 제2공항까지 새로 건설을 하면 제주의 환경 수용력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2공항이 뭐 인구 증가와 연관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제2공항이 제주시에 집중화된 이러한 현상을 좀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 제2공항과 인구 증가가 관련이 없다고 보시나요? 인구 증가로는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관련이 과연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좀 기대해서 이 공항을 지으려는 게 아닐까요? 그거는 관광객이 증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래 세대를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인데 또 현재 그 지금 공항이 너무 협소하고 포화 상태가 된 지가 오래됐고요. 네. 이 때문에 도민의 불편. 지금 뭐 제일 안 돼야 1시간 연착, 2시간 연착이 지금 보통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시간적인 낭비와 비용적인 낭비가 우리 도민과 뭐 이용객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항 성산업 추진위원회 내일 이제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해서 빠른 예. 사업 추진을 또 요구할 예정이라고요. 네.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거는 이제 4년 동안 국토부가 일을 못했다고 봅니다. 예. 그 반대에 뭐 이렇게 부딪혀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는 4년이 지났고 모든 절차와 무슨 뭐 토론이라든가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반대에 뭐 휘둘리지 말고 네. 계속 추진을 해라 하는 네. 이런 거를 하고 또 뭐 국제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예. 뭐 요청을 할 겁니다. 국제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는 국내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네. 기대한 만큼 지금 국제선과 국내선 함께 유치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 원안에는 그 국제선 100%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종 보고회 때 국제선이 이제 뭐 제로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국토부에 갔었습니다. 가서 국제선이 없는 뭐 제2공항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제가 강력하게 그 반발을 했는데요. 네. 공항을 제2공항이 지어지면 국제선이 꼭 필요하다. 정 안 되면 50대 50이라도 줘야 된다. 이걸 주장을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은 할 것입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국제선이 미치는 공항의 제2공항의 위상 네. 그리고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선은 꼭 들어와야 한다. 예. 혹시 국제선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된다면 그래도 그거를 반대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국제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쟁을 할 겁니다. 네네. 항공기 소음 피해 문제도 또 만만치 않죠. 네. 현재 제주공항 인근 주민들도 또 이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에 대해서 좀 걱정, 우려 없으실까요? 소음 피해는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그 제주시 그 용담동을 뭐 이렇게 해서 그 제주공항 주변에 그 소음 피해가 한 22,000호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분들도 아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 성산업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뭐
심각하고 네. 또 이제 그 저항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데 이제 이게 대형 국책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대 측에서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네. 또 어떤 최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화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 피해 지역, 성산읍의 어떤 피해 지역, 피해 그 반대 주민들 네. 이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조하고 최대한 협력을 할 수 있다면 네. 뭐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찬성과 반대 측의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토부의 이 제2공항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보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론이 있으실까요? 그거는 그 국책 사업을 해당 부서가 추진을 하고 이렇게 그 추진하는 과정을 반대 측에서 볼 때는 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 볼 때는 국토부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 네. 그 반대 측은 반대를 해서 지난 4년 동안 예. 이게 부딪혀서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뭐 토론과 모든 논리를 다 했지만 국토부의 논리를 반대 측이 뒤집지 못했다. 네네. 오늘 현재의 상황은. 그래서 이제는 뭐 그대로 이제 진행을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나와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질문은 보니까요. 뭐 도지사나 국토부 쪽에 해야 될 질문을 저에게 하셨는데 어떤 좋습니다. 모처럼 저를 불러줘서 고맙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와서 제2공항이 왜 필요한지, 성산읍에 왜 있어야 되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모레도 이 시간에는 2공항 찬반 양측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가 주최하고 KBS가 주관하는 1차 2공항 TV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2공항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또 좁혀질 수 있을지 이 토론회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막바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축제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제주 레저 스포츠 대축제인데요. 지난주 23일 개막해 다음 달 25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 곳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번 스포츠 축제의 첫 종목은 철인 3종 경기였는데요.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철인들을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이호태우 해수욕장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철인들이 아름다운 제주 바닷가에서 펼쳐질 경기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더 일찍 아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행할 때는 번호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저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 안바링하세요. 7개의 종목이 펼쳐질 이번 축제에서 첫 문을 열었던 철인 3종 경기. 한 사람이 3종목을 쉬지 않고 치르는 경기로 극한의 인내심과 체력을 요구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뭐 철인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주라는 이 지역 자체만으로도 뭐 철인에 대한 값어치가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5명 내려가세요. 오전 6시 드디어 첫 종목인 수영 경기를 위해 철인들이 바닷물에 몸을 담굽니다. 드디어 전국에서 모인 약 300여 명의 철인들이 극한의 도전을 시작했는데요. 수영은 총 1.5km를 완주해야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며 반환점을 향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철인들. 뜨거운 응원이 쏟아지는데요. 벌써 선두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두! 진육클럽 하진주 선수! 와, 멋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영이 끝나자마자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다음 종목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힘들다. 아직은 경기 초반, 철인들은 기록에 상관없이 다음 경기를 향해 힘차게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최고 화이팅! 이젠 사이클. 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잘한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이오테오 해수욕장을 출발해 총 40km를 달려야 하는 두 번째 종목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 철인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힘차게 달리는데요. 물 한잔 주시고요. 아주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재밌습니다. 마지막 바퀴예요. 아니요, 한 바퀴 더 와야 돼요. 한 바퀴 더 와야 돼요? 마지막 바퀴예요. 지금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출발했다는데? 조금 있으면 다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두팀에 비해 조금 늦었지만 사이클 종목을 완주하고 드디어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을 준비하는 철인. 기록에 상관없이 완주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힘차게 달립니다. 세 종목을 쉼없이 이어오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철인들. 철인 3종 경기의 마지막 종목인 마라톤은 총 10km를 완주해야 합니다. 아직도 멀기만 한 결승점. 하지만 천근만근인 몸을 애써 이끌며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리는데요. 힘드신데 이걸 왜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하면 뭐가 기분이 달라요? 게으르지 않으려고. 게을러지지 않으려고? 예. 활력소가 생겼죠. 활력. 직장에서도 이렇게 직원들이 이렇게 나이가 먹었어도 대우해주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목표로 철인들은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갑니다. 자, 선두 기다리겠습니다. 선두! 선두! 김영란 화이팅! 1996년부터 했는데 제 데뷔전이 여기 2호 해수욕장 있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고 일단 철인 3종을 하면서 요즘 우리나라가 정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힘든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희망과 또 도전 의식을 심어줬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철인들. 그 불굴의 의지와 도전 정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1995년 지방선거로 부활된 한국의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런 뜻에서 제주도의회가 준비하거나 시행 중인 조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자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주목 이 조례. 오늘 첫 시간은 현재 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제주도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표 발의를 맡고 있는 송창권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코너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코너인데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어요. 좀 어떠신가요? 네, 영광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또 자주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위한 조례안. 제목에서 대략적으로 짐작은 됩니다만 어떤 취지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동안 한 20여 년 정도 지났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국제 다이 도시 추진이 되면서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많이 좀 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필요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난개발로 이어지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라든지 또 환경 파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특히 그 공공 개발의 이익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의 극대화에만 좀 치중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 또 한편으로는 점검 이런 측면에서 그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어느 정도 그 도민 상생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사업장 별도로 좀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있습니다. 그 지금 대규모 개발 단지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개발이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곳에서 갈등도 많이 생기긴 하는데요. 어렵게 만들어진 그 상생 협약이 그 사업체의 어떤 그 지속적으로 제대로 잘 개발이 되면 좋은데 그러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협약 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좀 만들어 보자.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군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개발 이익을 환원할지도 궁금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부터 들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우선 그 저의 욕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집행부를 또 다르게 압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환수 방법이라든지 그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하나의 규제 내지는 개발 사업자들에 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여지들을 좀 많이 남겨놓으면서 이게 조례에 그 넣어놨는데 종합 관리 시스템과 같은 그런 것을 구축을 좀 해야 되고 또 지역 재투자를 하거나 도민 환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상황에 맞도록 선택을 하는 그런 여지를 좀 남겨놨습니다. 세칙은 이제 도에서 좀 정해가라. 네, 그렇습니다. 적용 대상이 좀 궁금합니다. 공공개발의 이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공공개발의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학술적으로도 공공개발 이익하면 협의와 광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 협의인 경우에는 공적 개발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에 있는 이익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는 공공에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인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 즉 민간 기업들이 생긴 이익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민간 개발까지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수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겠죠? 환수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네, 그게 어쩌면은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지금에도 개발 부담금이라든지 그 기반 시설을 기부 체납하는 이런 형태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또 결합 해서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은 낙후됐고 어느 한 지역은 개발하면 돈이 되고 이런데 그거를 결합시켜서 같이 이제 개발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사전에 그 어떤 도시 계획들이 변경되면서 용도 변경이 된다든지 하면서 생기는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길 때에 사전에 협상을 해서 어떤 논의들은 진행하자 말자 이렇게 얘기도 하겠고요. 사업 간 연계도 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또 직접 투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 이익의 도의 유출을 좀 막고 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환원받은 돈을 또 어떻게 써야 할지 어떻게 나눠야 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잔뜩 어렵게 해서 그 환원을 시켜놨는데 그 돈을 엉뚱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의 재투자를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지 차원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좀 해야 되고요.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아까처럼 그 환원 방법이라든지 수단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그 관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그 구성토록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조례에는 그것은 담지는 않았습니다. 금방 그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 지역 재투자 심의위원회.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기구는 어떤 역할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어떤 환수 방법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렇게 그 아까처럼 지역 재투자를 하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까지도 되고 또
이게 도민 환원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신중한 논의들이 거쳐져야 되겠죠. 예, 예. 그런 등등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제 이 조례안이 시작 단계잖아요. 네. 네. 언제쯤 이렇게 상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언제쯤 시행이 될 수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개발 이익의 도민 환원입니다. 예. 어디 던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이 지역에 대투자를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관건은 도지사의 의지입니다. 예. 예,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좀 있다고는 간접적으로 이게 듣기도 하고 또 그럴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네네.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저희들이 이제 듣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것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상위법이 위반이 되는지 다 검토를 예.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좀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좀 하고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이제 심사도 거치고 또 본회의에서 네. 이제 의원님들 많이 지금 도와주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되면 잘 진행된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어려움은 없을까요? 도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네. 도와주십시오. 도민 환원에 대한 방법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집행부서의 협의 또 법률 자문 거쳐야 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정이 된다면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조례 진행 상황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 예보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모레까지 제주 전 지역으로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 남부와 동부, 산지엔 내일 새벽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지역으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요. 내일도 하늘 표정은 비슷하겠고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9도까지 올라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정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며 낮 동안에도 여름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 앞바다의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 다음 주 초에 비 예보가 또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저녁 선을 1위에서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 반대 주민을 주축으로 마을 임시 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찬성 측에서는 불법 총회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마을 총회에서 80% 가까운 득표율로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이후 이 마을은 이 공항만큼이나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죠.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이 마을 공동체 파괴로 돌아오는 현실을 우리는 최근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임이겠죠. 주인인 백성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와 자치의 정신을 되새겨봐야 할 때입니다. 7시 오늘 제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